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출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데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봐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켜게 된 것은 자연식물식 후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지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식물식을 한 거는 11월 첫째 주 4일이네요. 월요일 그때부터 닭가슴살이나 계란이나 이런 단백질 식품들은 조금씩 섭취를 했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잘 지킨 것 같고 약간의 치팅데이도 있긴 했었습니다. 한 3주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퓨어 그린티예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자연식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양 자체에 대해서 제한이 되고 칼로리도 생각하면서 많은 제한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자연식물식은 칼로리도 따지지 않고 자연식물식 범위 내의 음식에 대해서는 양의 제한도 두지 않고 배부를 때까지 충분히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좋았고요. 그렇게 마음껏 먹어도 체중은 전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감량의 목표도 있기는 했지만 유지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식단을 했기 때문에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철 과일을 정말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과일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과일이 당이 높다고 해서 다이어트 할 때는 많이 먹는 것은 피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당이 높은 음식이라고, 자연식물식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당의 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일은 수분을 엄청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당이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충분히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만큼의 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연식물식에서는. 좋아하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었고요. 근데 과일을 마음껏 먹게 되면 단점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단점을 말할 때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자연식물식을 하면은 배변 활동이 엄청 좋아집니다. 과일이랑 고구마처럼 식이섬유가 충분히 많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갖고, 변비에는 정제되지 않은 콩국물이나 과일들, 자연식물식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느꼈던 자연식물식의 장점으로는 재료 본연의 맛이랑 자연 그대로 정제되지 않은 그대로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돼요. 음식 본연의 맛이라고 하죠. 조미료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식재료 본연의 맛을 충분히 느끼게 되고 또 그거를 즐기게 돼요.
그 전에는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과일이나 채소, 감자 이런 음식들에 포함되어 있는 맛들을 충분히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식물식을 하면은 과일 본연의 맛을 정말 충분히 느끼게 되고요. 또 고구마를 먹어도 엄청 달게 느껴져요. 진짜 사탕 먹는 것처럼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달아서 약간 부담스러운 고구마가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맛에 민감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클린한 식단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 입맛이 그렇게 변한 것 같고요. 또 제가 자연식물식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좀 심한 편이거든요. 치킨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약간 대식가인 것처럼 많이 먹는데 그래야지 진짜 먹은 것 같고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연식물식은 일단은 제가 배부를 때까지 충분히 그런 제한 없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이 눈에 띄게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나 신경 쓸 게 너무 많을 때 이럴 때는 어플에서 배달 음식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도 다스리고 그랬는데 배민이나 요기요에서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거를 시키지도 못하는 거를 탐색하고 후기 보고 사진 보고 이런 습관들이 지금 또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항상 그런 거를 참았다고 해야 되나? 항상 먹고 싶지만 일시적이었지만 사라지긴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자연식물식을 하기 전보다는 엄청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나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참고 절제하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다면은 지금은 있으면 잘 먹긴 하지만 당연히 그래도 예전처럼 억지로 참는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맛있는 것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 또 제가 느꼈던 게 피부가 좋아져요. 과일에는 수분이랑 비타민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과일들을 충분히 섭취해서 그런지 피부가 엄청 맑아지고 좁쌀 여드름이나 가끔씩 크게 올라오는 그런 트러블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장점들은 엄청 많았는데 단점도 어떤 것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으니까요. 제가 느꼈던 그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제일 제한점인 것 같아요. 저는 탄탄한 몸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여리여리하고 늘씬하고 길쭉하고 그런 몸을 엄청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체형이라는 거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말고 그나마 제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탄탄한 몸, 근육이 잡혀서 활력 있는 건강한 몸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단백질 음식들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식물식에 포함되는 음식들만
섭취하게 되면은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한계점인 것 같아요. 여리여리한 몸을 원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식단이. 근데 단백질 말고도 다른 뭐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영양분들이 결핍되기도 엄청 쉽거든요. 자연식물식을 전파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제 이런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만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이나 영양분이나 이런 거를 다 섭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정말 옛날에 산업혁명도 일어나기 전이고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그때는 자연식물식만으로도 충분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농작물도 대량으로 재배하고 농약 사용도 엄청 많고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이미 토양 자체에 영양분이 많이 없고 독소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음식이라고 해도 정말 옛날에 엄청 지구가 깨끗했던 시절에 그때 우리 인간이 섭취했던 식품과는 영양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너무 많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과일이 가지고 있던 양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적게 포함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국 유튜버들 중에서도 자연식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챙겨봤는데 그분들도 자연식물식만 하다가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확실히 자기 몸의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를 느끼니까 그분도 자연식물식을 토대로 하되 보조적으로 영양제나 다른 수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 제한해서 자연식물식에 포함되는 음식만 먹어야 돼. 이렇게 너무 제한점을 너무 타이트하게 두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게 저는 원래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거든요. 누워 있다가 일어나거나 하면 머리가 띵해지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그 전에도 있긴 했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푹 쉬고 이럴 때는 조금 나아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이러면 조금 더 심해지고 이런 상태인데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좀 더 심해진 것 같기는 했어요. 전에는 제가 많이 나았었거든요. 원래는 심했다가 나았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다시 나타난다고 느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연식물식은 염분 섭취가 많이 안 되잖아요. 과일이랑 구황작물들, 고구마, 감자 이런 식품들만 먹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 저혈압이신 분들한테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한 나트륨 섭취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사분들도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많이 제한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외국 유튜버도 자연식물식을 하지만
소금물을 따로 섭취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염분이 제한돼서 부작용을 겪다 보니까 나트륨 섭취가 부족하다는 점, 그게 단점이었고, 그래서 일반식을 먹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약속이 있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일반식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날 엄청나게 저 같은 경우는 붓더라고요. 잘 붓는 체질이기는 했지만 평소에 자연식물식 하면서 염분 섭취를 거의 안 하다가 일반식을 하게 되었을 때 나트륨을 섭취하면서 갑자기 확 붓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식을 먹게 되면은 바로 여드름이 올라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몸이 독소가 빠지면서 클린해진 만큼 좀 더 많이 민감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 한 컵을 한 500ml 정도를 바로 마시고 오전 중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많이 하려는 편인데 과일 자체에 또 수분이 엄청 많다 보니까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계속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또 10분 후에 또 가고 싶고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너무 자주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조금 곤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미팅이나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괴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일만 먹게 되면은 저는 정말 배가 금방 헛헛해지더라고요. 엄청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한 30분 후에 화장실 갔다 오면 금방 뭔가 헛헛한 느낌이고 안 먹은 것 같고 덜 먹은 것 같고 그래서 녹말 음식을 꼭 추가를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과일만 먹으면 확실히 헛헛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음식들을 녹말식을 먹으면 좀 더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가고 그래서 저는 저녁에는 녹말식을 꼭 먹었고요. 그래야지 자기 전까지 덜 배고플 수 있어서 그리고 저녁에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또 화장실이 또 문제더라고요.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푹 자기가 어려워서 저녁에는 보통 녹말식 위주로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녹말식으로 하면 포만감이 오래 가긴 하는데 확실히 고기나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의 든든한 포만감, 묵직한 포만감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포만감이었어요. 또 제가 느꼈던 게 워낙 마음껏 많이 먹다 보니까 일반식을 먹으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위가 늘어난 게 확실히 느껴지고 다음에는 못 먹게 된다는 생각? 그런 심리 때문에 일반식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과식을 하게 되고 그런 게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연식물식 자체를 너무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제한 없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구나 를 느꼈습니다. 저도 유튜브나
블로그나 후기들도 많이 봤었는데 자연식물식을 해서 체중을 많이 감량하신 분들은 아무리 자연식물식 식단은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엄청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는 배고플 때는 고구마, 작은 고구마긴 하지만 10개도 먹고 옥수수는 6개, 7개 먹고 한 번에 사과도 3개 먹고 다른 과일들도 엄청 먹고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가 늘어난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은 지나친 건 좋지 않다. 극단적인 건 추천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자연식물식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은 다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다이어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은 모두 각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바꿔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식물식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과일이나 구황작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식단이 될 것 같고 여리여리한 소녀스러운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자연식물식을 지향하긴 하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행복하기만 하기에도 부족한데 적당히 즐기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음식도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자.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좀 더 나 자신이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대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열심히 살자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끝.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게 처음이어서 두서없이 쭉 말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말 하기 조금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